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삼팔 계속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8만원.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러면은 내년까지, 어삼팔이 아니라 어삼구, 아니, 어삼십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드. 자, 7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도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프로티나 역시나 잘 상장했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장한 프로티나는 한 주당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어제 상장했던 친구는 의무 하격이 좀 많이 낮았고 유통금액이 좀 높아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프로티나는 뭐하는 기업인가? SPID 플랫폼을 상용화한 PPI 빅데이터 기업, 쉽게 말해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 되길 바라고, 프로티나가 또 잘 상장했으니까 대한조선의 걱정은 일단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역대급이니까요.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게 실망했다. 트럼프는 얼마 전 50일 줄 테니까 협상해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희 협상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협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50일 너무 길게 준 것 같아. 그냥 기간 줄이겠다. 곧 관세를 때리든 뭐든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손가락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 요렇게도 경고했다고 하네요. 자, 트럼프는 정말 바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우 전쟁 노이즈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올해 내 끝나는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주는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 쪽에서는 어제는 안 좋은 소식 나오더니 오늘은 또 살짝 좋은 소식이 나타났네요. 김여정, 미국이랑은 나쁘지 않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개인적인 웃음벨입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슈팅스타 같은 그런 맛이 있달까요? 김여정이 하루 만에 미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 다만 비핵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라고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미국 백악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군요. 북한이란 비핵화 대화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 어쨌든 어제는 악재, 오늘은 또 호재였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고, 악재가 나오면은 줍줍해보고,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은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4% 올랐어요. 머스크가 SNS를 통해서 내가 샀어 라고 말한 이유가 있네요. 테슬라 주가도 올랐다고 합니다. 4% 가까이 상승하고 3%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그 이유가 뭔가? 삼성전자의 칩을 대규모로 계약한 것이 결국 테슬라 AI 그리고 자율주행, 더 나아가 로봇까지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자,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또 그 시간까지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진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올 테니까 우리의 투자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7만 전자도 나에게는 너무 좁다. 자, 삼성전자 리포트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재밌게 보자면은 대신증권은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삼전 파운드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며 목표가를 88,000원으로 강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근거는 그 전부터 나왔던 뷰죠. 하반기부터는 삼전의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것인데 삼전 파운드리 기대감까지 터져나가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삼팔 계속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8만원.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러면은 내년까지 어삼팔이 아니라 어삼구, 아니 어삼십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갈 리는 없겠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도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10만원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8만전자가 먼저겠죠. 일단 8만전자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이죠. 이렇게 테슬라가 한번 땡겨줬으니까
어떠한 호재가 나오던 삼성전자는 조금 더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럴 때 엔비디아 소식이 뜬다.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소식도 좀 심상치 않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차전지 그 안에서도 ESS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ESS 섹터가 관심을 꾸준히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ESS란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 바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 저녁에는 어떡할 거냐,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는데 ESS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서 전력의 필요성, 그리고 또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전기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 캐즘으로 고생 중인 2차전지 업계에 제2의 전성기가 바로 이제 ESS로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최근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ESS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미래 일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전부 다 다르지만 그냥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무려 2.5배 가량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ESS 시장이 매우 좋다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중국이 들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점유율이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ESS 시장만 봐도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ESS가 좋아도 우리나라 설 자리가 여전히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미국의 탈중국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이 무역법에 따라 ESS 관세율을 기존 7.5에서 내년 25%로 인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감세 법안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도 원산지 규정이 적용, 그리고 내년 45%에서 30년 25%까지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미국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라, 중국산 ESS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반사수에 이 설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ESS에 관심이 쏠리는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이 있었는데 1조가 넘는 ESS 8곳 중 6곳을 삼성 SDI가 따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한 이유가 뭐냐, ESS 관련주를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ESS라는 게 결국 2차전지랑 이어져 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포함된 것도 기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보실 텐데 거기에는 되도록 2차전지 관련주는 줄이고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편인 애들, 그런 애들만 한번 꼽아봤으니까 기대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선정된 기업들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련주일 뿐이라는 거,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직까지 ESS가 전기차 캐즘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이제 2차전지가 ESS라는 두 번째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관련주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가, 바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필에너지, 엔캠, 신성 ST, 한중의 CS, 효성중공업, SK 이터닉스, 서진시스템과 PNT, 이렇게 8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더 좋은 기업들도 많겠지만 이 기업들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업들 한번 정리도 해놨습니다. 기대분들이 스크린샷 찍으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고화질을 원하신다면 인스타에도 관련 자료를 똑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주소 아래 이제 설명란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디 가세요? 코인 버리고 국장 갑니다.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코인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었고, 국장 거래대금이 코인보다 낮아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반대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국장이 뜨겁다 보니까 국장의 거래대금은 계속 증가 중, 최근 이제 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20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올해 초 13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는 것도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코인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7조 수준으로 국장 거래대금의 절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장이 더 잘 돼서 이제 뭐 국장 거래대금이 막 30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 초반 급락의 이유겠죠. 당정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결국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여기서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그래도 금투세는 안 한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소식이죠. 자, 그리고 또 시장 또 이것이 기분이 나쁜가 봅니다. 바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뭐 다행히 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리세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0억을 대주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차라리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낮은데 대주주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이유로 뭐 주가가 뭐 과도하게 빠진다 그럴 일도 없고요. 설령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결국 매수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증시는 우상향을 할 것이며 원래 계절마다 한 5% 정도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나 빠진다면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고 나셨나요? 이제는 순정 부품으로 못 바꾸세요. 자, 8월 16일부터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고가 나서 부품을 바꿀 때 이제부터는 정품 부품 기준이 아니라 대체품 가격으로 보험료를 준다는 건데요. 아니 뭔 소리야, 나는 정품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왜 이딴 식으로 바꿨냐 하고 봤더니 일단은 좋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비싼 순정이 아니라 대체품, 이 품질이 인증된 대체품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면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업계는 정품과 대체품의 품질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야, 내가 사고 나기 전에는 정품 쓰다가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정품으로 바꿔줘야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대체품으로 바꿔주는 게 말이 됐냐, 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정책이 밀어준다. 하이마트 등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릿은 그렇게 성장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들 또 온라인으로 사는데 이제 많이 적응되다 보니까 큰 성장판은 닫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NH투자증권이 이렇게 말했네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내 가전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300원으로 상향했는데, 그런데 이미 주가는 뭐 대부분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 뭐냐? 이 사업은 TV, 냉장고 등 11가지 가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쓰는 가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전의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만약에 샀다면은, 지난 7월 4월 2일 샀다면은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마트가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최근 가전을 샀는데 환급을 챙기지 않았다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 쿠폰 어디에 쓰고 있을까?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쓰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의점이 가장 뜨겁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소식. 다른 매장은 사용 불가능한 곳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용 가능한 편의점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편의점 내에서도 특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고객은 사던 것만 사는, 뭐 담배만 사면 담배만 사거나 술 사면은 술만 사거나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일주일은 생필품 뭐 이것저것 다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확실히 이제 뭐 공짜 쿠폰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편하게 물건을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